귀한 발걸음을 함께 해주신 문화, 역사, 문화국과 성명 김문수 귀하를 진천 미래도시건축 포럼 특별위원회 역사문화국가위원으로 위촉합니다. 위촉 기간은 2023년 5월 15일부터 2024년 5월 14일까지. 진천 미래도시건축 포럼 상임 대표 홍준봉, 공동 대표 정재호. 한옥에 관한 이렇게 말씀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출범하는 우리 진천 미래도시건축 포럼을 통해서 진천의 큰 그림을 사용자가 참여하는, 그리고 진천 군민의 손으로 움직이는 그러한 행복한 도시를 추구하는 밑거름을 그리기 위해서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원근 각지에서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특별히 오늘 시간은 한옥 건축학회 회원들이 참가를 해서 함께 이 한옥의 미래, 그리고 진천의 정체성을 어떻게 갖추면서 발전해 나갈까 하는 큰 그림을 잡아가는 기초를 다지겠습니다. 오늘 좋은 강의를 위해서 준비해 주신 한 교수님께 감사드리고, 여러분께서도 오늘 하루 좋은 시간 되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실 거고요. 저는 한 번도 못 봤어요. 한 번도. 저도 뭐 관련된 일을 하지만 한 번도 못 봤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건축문화유산이 그냥 부동산 문화유산이라는 개념 말고 더 폭넓게 기술의 전수와 기록까지 다 포함한 넓은 영역의 건축문화유산이라고 본다면, 그것을 완전히 과거로 똑같이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사람은 신 말고는 없을 거예요. 똑같은 기술을 써서 똑같이 만들어낸다? 불가능이잖아요. 그러면은 변화된 것을 어떻게 봐야 되는가에 대한 가치에 대한 판단은 지금 말씀드린 여러 가지 챕터라든가 아니면은 리글에 말한 이런 가치로 세분화해서 하나씩 가치를 찾아보는 게 제일 중요하다라고 보는 거죠. 예, 다음.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길게 얘기하는 것 같아서 짧게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 한국을 보는 관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다시 앞에 보셨던 거랑 똑같은 건데, 다시 한번 본다면 전통 한옥이 현대화되고, 전통 한옥과 현대 건축이 융합이 되고, 전통 한옥이 가진 가치를 전승하고, 그 다음에 문화유산적인 가치도 전승하고, 사용 편의적인 가치까지도 조합을 해서 현대 한옥이 만들어져야 된다라는 것은 뭐 이론의 여지가 없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한옥이 변화된 것은 자연스럽습니다. 그리고 변화에 대해서 대응하는 것도 자연스러운 일이고, 그것도 가치가 있다라고 보는 측면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 그리고 전통 한옥이 가진 문화유산적인 가치를 계승하고 있는 것이 현대 한옥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다시 앞으로 돌아간 거죠. 논리적으로 본다면. 그렇기 때문에 현대 한옥이 가진 문화유산적인 가치는 국제 현장에 나온 여러 가지의 그 통합된 건축 문화유산의 일부를 차지하는 것이기도 하고, 알로이스 리글이 말한 여러 가지의 가치의 종류들의 대부분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렇게 보신다면 당연히 현대 한옥은 전통 한옥을 계승하고 더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아까도 보셨던
이런 포괄적인 건축 문화유산의 어떤 다양성의 가치의 총합은 현대한옥은 전통 한옥의 가치를 계승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현대한옥은 전통 한옥의 가치를 다양한 시도로 발전하고 있는 방향성을 지정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전통 한옥에서 거의 별반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그러한 방향으로 가는 거고, 현대 건축에 거의 근접해 있다. 그러면 그러한 방향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다양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다양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는 현대 한옥이라는 게 의미가 없어 라는 게 아니라, 다양성을 가지고 있고 예술의지처럼 어떠한 방향으로 나중에는 끌고 나가질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은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추후에 나중에는 뭐 어떤 방향이 정해질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은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는 거고, 아마도 제 생각에는 그 다양한 시도는 계속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조선시대 건물이 다 똑같이 생겼다라고 생각하는 보시는 분들은 비전문가, 조선시대 건물들이 다 똑같다고 생각 안 하고 다 달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전문가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시겠죠. 숭례문하고 동대문하고 똑같나? 라고 하면은, 여기 제가 만약에 비전문가라고 해서 외국인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외국인이 와서 숭례문 봤는데 이거랑 동대문 가서 봤는데 똑같이 생겼네. 아이씨, 너 맨날 똑같은 거만 보여줘. 이거랑 저거랑 뭐가 달라? 똑같이 생겼는데 똑같이 돌 위에 있네. 두 단으로 되어 있네. 이것만 본다면 똑같죠. 근데 그거는 똑같지 않죠. 다 달라요. 다 다른데 그 다른 다양성들은 우리는 알고 있고 그것을 표현하고 기록하고 확인해 줘야 된다는 뜻이에요. 다음.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알로이스 리글이 말한 이러한 가치들을 이제 분석을 해보면, 현대 한옥과 전통 한옥의 관계는 이 기억의 가치들로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경연의 가치라든가 역사적 가치라든가 의식적 기억의 가치는 지금 현대 한옥의 과거를 우리가 어떤 눈으로 봐야 되는가? 전통 한옥이 계승되고 이어져 오는 그런 흐름의 한 방향으로 봐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현재적인 가치는 전통 한옥이 바라는 이상적인 모습이라는 거예요. 전통 한옥은 사용 안 해야 되나? 전통 한옥은 계속 사용해야 되고 계속 새로워져야 돼요. 사용 안 하고 박제된 것처럼 놔둔다면 그거는 물론 역사적인 가치를 보존하기 위해서 그것을 사용하지 않고 이렇게 박제해 놓은 것이기는 하지만, 그것은 계승되어 온 그런 흐름 속에서는 유일한 역사적인 가치를 보존하기 위해서 다른 가치들을 조금 더 줄여놓은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더 맞다라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문화재 중에는 어떤 거는 역사적인 가치가 중요하니 보존을 시켜놓고 어떤 거는 계속 쓰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전통 한옥이 바라는 이상적인 모습인 거예요. 그리고 현대 한옥이 만들어가고 있는 모습인 거예요. 현대 한옥이 새로 딱 만들어졌으면 만들어진 대로 가치가 있다는 뜻이에요. 새롭기 때문에, 또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거고, 제작자의 의도와 어떠한 예술적인 감흥이 있기 때문에 가치가 있어요. 그냥 만들어진 것 자체로도 가치가 있고, 그리고 전통 한옥의 가치까지도 추가적으로 가지고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뭐 빨간색으로 이렇게 쳐놓은 것 같은 경우는 조금 더 현대 한옥이 전통 한옥의 생각들을 계승하고 있으면서도 더 발전하고 있다는 것들을 이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동년의 가치,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변화해 가는 것들을 계속 유지하고 있고, 그 다음에 계속 사용하려고 지금 만들고 있고, 그 다음에 새롭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 새롭게 아이디어를 만들어낸 그 가치까지도 더 추가돼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훨씬 더
가치가 높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전통 한옥이 그냥 박제되어 있는 것에 비교해 본다면 현대 한옥은 훨씬 더 도전적으로 많은 종류의 가치들을 포함하고 있다라고 보는 거죠. 이제 마무리 하겠습니다. 제목을 뭐라고 지었냐면 현대 세대와 미래 세대에게 어떤 현대 한옥이 가진 가치를 본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를 이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23년에 현대 한옥은 전통 한옥이 가진 원래 가치를 계승하고 이어가고 또 새롭게 가치를 만들어가고 있다라고 저는 이제 주장을 하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현대 한옥은 전통 한옥이 만들어가는 변화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는가를 보여주는 가치까지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대응도 보여준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2023년의 현대 한옥은 전통 한옥을 계승하고 있는 그 기존의 가치까지도 가지고 있으면서도 또 현재적인 가치도 포함하고 있어서 새로운 다양성을 만들어가고 있는 어떤 주체적인 형식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과거의 전통 한옥이었던 것들과 현대 한옥의 과거들을 이어가면서 현대 한옥의 현재 가진 가치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100년 후에 2123년이 되었을 때는 그럼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부터 100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면 100년 후에는 2023년에 만들어진 현대 한옥이 어떻게 보일까? 그 사람들한테는. 우리가 일제강점기 100년 전에 있는 만들어졌던 한옥을 어떤 눈으로 볼까를 대비해서 본다면 전통 한옥과 현대 한옥은 같은 방향을 갖고 있는 그런 가치를 가지고 있는 거죠. 모양새가 좀 다를 수도 있고 뭐가 좀 다를 수도 있고 시대 상황에 맞춰서 변경이 되었을 수는 있겠지만 같은 방향을 보고 있다는 거죠. 지금 저희가 100년 전에 한옥, 전통 한옥을 보는 거랑 똑같죠. 100년 전이면은 1923년에 만들어진 한옥을 생각을 해보시면 그러면 그때는 일제강점기 때의 뭐 북촌 한옥이라든가 뭐 등등의 그 시점이라고 본다면 우리는 그걸 전통 한옥이라고 볼까 말까? 꼭 조선시대 건물만 전통 한옥이라고 생각을 할까? 잘 고민해보세요. 그건 아니고 그냥 두 개가 그냥 그 길을 가는 방향이 조금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조금 다른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2123년에는 2023년에 만들어진 현대 한옥은 2023년의 시대와 문화를 보여주는 건축 문화유산이 당연히 되죠. 우리도 1923년에 지은 한옥 문화재로 지정하고 있잖아요. 그 시대를 보여주는 시대상이다. 그러면서 거기에 설명문에 붙어있죠. 일제강점기에 무슨 험난했던 시기를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런 거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100년 후에는 2023년에 가난하고 힘들었던 시대 상황을 나타내는 한옥이었을 거다. 왜냐하면 그때 훨씬 더 발전되어 있을 수도 있으니까. 뭐 그렇게 써 있을 수도 있는 거죠. 2123년에도 현대 한옥은 계속 언급될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는 그때가 현대잖아요. 2123년에는 그때는 그때가 한 현대죠. 그러니까 현대 한옥이라는 건 계속 현대 한옥일 거예요. 오늘 또 현대 한옥이라고 불렀고 5년 전에도 현대 한옥이었고 현대 한옥 학회가 만들어졌을 때도 현대 한옥이었고 앞으로 10년 후에도 현대 한옥이라고 말할 거예요. 미래의 현대 한옥은 어떤 주체적인 미래의 가치를 계속 가지고 유지될 거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긴 역사의 흐름 속에서 끊어지지 않고 이어져 가는 거라는 생각을 하시면 조금 더 편하실 것 같아요. 그냥 한옥인 거죠. 김준봉 교수님께서 지난번에 강의하셨던 내용 중에 일부가 그냥 전통 한옥이면 전통 한옥이고 현대 한옥이면 현대 한옥이어야지 나눠져야 되는 건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가 이 얘기예요.
긴 역사적인 흐름의 경련의 가치가 계속 누적이 돼서 만들어지는 이어짐의 흐름이지 뭐 나눌 수 있다고 나눠지는 건 아니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그 가치가 없어진 것도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이해를 하시면 훨씬 더 현대 한옥을 보는 눈이 조금 더 확장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렇게 현대 한옥은 오늘 이제 현대 한옥에 대한 부분들을 주제로 구체적인 주제로 말씀을 드려서 이야기한 거지만 실제로는 도시를 보는 눈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진천이잖아요. 진천의 과거를 우리가 뭐라고 볼 것인가, 그리고 현재는 뭐라고 보고 미래는 뭐라고 볼 것인가에 대한 눈도 여기에 같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는 거예요. 진천이 변화해온 경련의 가치가 있고 역사적인 가치가 있어요. 그리고 의식적 기억의 가치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우리는 진천을 그냥 과거로 되돌려가는 게 그 역사문화 분과의 일인가? 그거는 아니죠. 시대의 흐름에 따라 변화되는 가치, 누적된 가치들을 계속 이어가고 현재적인 가치, 그 다음에 새로움의 가치, 사용의 가치들을 만들어내가는 것이 이 포럼의 힘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진천을 바라보는 눈도 거의 비슷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진천의 변화도 좋은 방향으로 다양성 있게 시도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주제로 저는 오늘 설명을 드렸고요. 조금 더 구체적인 설명은 혹시 질의응답 있을 때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향을 좀 잡으셨던 것 같아요. 그 부분이 이제 제가 이제 여기 들어오기 전에의 어떤 생각과 강의 듣는 도중에 좀 차이가 있었다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솔직히 저는 이쪽에 건축에 대한 전공이 완전히 문외한입니다. 그래서 저는 좀 관광 쪽에를 전공했던 사람이라서 뭐 경련의 가치다, 뭐 역사적 기억의 가치다, 의식적 가치다 이런 얘기는 저는 전혀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고, 그래서 좀 아쉬운 부분은 우리가 진천군의 미래 도시 포럼이라는 것이 만들어졌고 이 포럼을 통해서 진천군이 앞으로 미래 도시가 어떻게 발전해 나가고 또 사람들이 진천을 바라보는 부분들이 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진천에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가 한옥이라고 하면 생각나는 몇 가지가 있어요. 기와, 뭐 볏짚, 뭐 온돌, 뭐 구들장, 뭐 이런 것들만 생각이 나거든요. 그렇다면 과연 진천군에 이런 어떤 역사적인 어떤 그 정말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가치가 있는 그런 전통 한옥, 또 최근에 지어졌던 현대 한옥들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그런 걸 가지고 이렇게 좀 비교 분석을 해서 좀 설명을 해주셨으면 조금 더 머릿속에 좀 들어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고요. 지금 우리가 진천에 솔직히 이제 뭐 이제 우리 저기 만에서도 오셨을 텐데 진천에 비촌을 해서 집을 짓고 기존에 있는 분이 새로 이렇게 집을 한옥으로 짓겠다는 사람들도 물론 있겠지만 새롭게 와서 집을 짓겠다 하는 것들도 아무래도 한옥은 비싸잖아요. 재료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또 이게 아무나 지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가격이 좀 비싸니까 이런 거 정책적으로 진천군에서 이런 것들을 한옥이라든 도시 미래 포럼을 통해서 이제 한옥이라든 이런 것들을 계속 유지 발전시키려면 정책적인 어떤 지원도 좀 뒤따라야 될 거다.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뭐 죄송한 말이 길어져서 한옥 이러면 생각나는 것들이 이제 뭐 대부분 서울에 이제 궁궐 같은 경우나 전주 한옥마을이라든지 뭐 또 서울의 북촌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문득 생각나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그런 것들이 관광하고 연계가 돼서 우리만 볼 것이 아니고 타 지방에 있는 관광객들도 우리 진천에 좀 끌어들일 수 있는 유인이 되려면
그런 단지가 조성이 좀 돼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단지를 하기 위해서 이런 한옥 전문가들이 여기 많이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걸 통해서 좀 진천군이 좀 그런 굳이 산업 단지만 지을 것이 아니고 이런 쪽에 좀 역사적인 관점에서 오래 좀 가치를 지닐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이 보고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어떤 한옥 단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만들었으면 어떻겠느냐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 부분을 좀 말씀드렸고요. 뭐 궁금한 거는 너무 어려워서 실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보충해서 좀 보완해서 좀 답변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치론이 학문의 한 일종이에요. 그래서 이야기라든가 미술사 하면은 거의 한 1, 2년을 이렇게 배우는 그런 것 중에 하나라서 아까 말씀하셨던 어떤 경제적인 그런 부분들, 돈으로 호환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은 또 경제학에서의 가치론으로 한 두세 과목을 배워요. 그게 이제 사용 가치, 뭐 교환 가치, 뭐 상징 가치 뭐 이런 것들인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제 미술사나 예술사에서 쓰이는 이제 가치론의 일부를 말씀드렸기 때문에 전혀 다른 생각하셨던 거하고 다른 걸 거예요. 그런데 이런 예술사와 미술사에서 나오는 이런 가치가 근거가 돼서 경제적인 부분들과 사회적인 부분들로 확장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돈으로 이거 1,000원이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런 경제적인 가치로서의 말을 할 수 있는 근거는 이런 철학적인 근거와 미술사적인 근거를 기반으로 이게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먼저 선제적으로 인식이 되지 않으면은 그게 만들어질 수가 없기 때문에 먼저 이제 이 부분을 했고요. 나중에 이제 경제적인 부분들은 아마 또 다시 준비를 해서 아마 하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도시에서 한옥에 대한 지원과 상황에 대한 부분들 또는 아니면 진천의 이러한 상황들이 어떤 것인가, 저는 꼭 한옥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린 건 아니에요. 한국인이 사는 곳이면 한옥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저의 보편적인 생각이기는 해요. 근데 일단은 물어보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서울시 같은 경우는 한옥을 지으면 지원금을 줘요. 한옥을 다 주진 않겠지만 일부에 대한 지원을 해주죠. 근데 진천 같은 경우는 워낙 한옥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지원금을 주려고 하면 다 줘야 될 거예요. 그래서 그게 쉽지는 않을 건데 어찌됐든 뭐 진천군에서 한옥으로서의 뭔가를 가치를 실현하려면은 꼭 관광단지를 만들어야 그게 성공적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어떤 것이든지 생명처럼 수명이 다 있어요. 이제 전주 한옥마을이 그렇게 막 활성화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것도 다 수명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수명 안에서 이제 활성화가 됐다 점점 죽어가는 거고, 북촌도 마찬가지로 지금은 거의 사람들이 잘 안 가요. 한옥단지 쪽은 안 가요. 밑에 밥 먹는 데는 많이 가요. 왜냐면 그 수명도 그 수명대로 또 유지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 수명을 좀 더 연장하거나 아니면은 그걸 좀 더 활성화하는 그런 방법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그리고 개인적인 이거 하나의 말씀을 드리자면 이건 저희 개인적인 생각인데 관광으로서 외부 사람이 들어와서 돈을 쓰고 구경하고 가는 요 작업은 한옥단지로서는 전국에 한 몇 개만 있으면 되고 다 많이 쓸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외부 사람이 돈을 쓰고 가는 요 작업은 우리는 나가서 쓰지 말라는 얘기랑 똑같은 얘기거든요. 왜냐하면 여기가 활성화가 되면 우리는 나가서 쓰지 말고 여기서 다 써야 되고 외부에서는 다 와서 여기서 써야만 여기가 더 활성화가 되는 거니까 전체적으로 다 발전할 수 있는 부분들은 한옥 마을로만 유지되지는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경제적이고 문화적이고 사회적인 부분들이 다 포함이 돼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저의 생각으로는 아마 이 포럼이라는 게 단순히 일회성으로만 되는 게 아니라 계속 점점
기초에서부터 점점 구체화되는 그런 작업으로서 여러 가지의 활동이 있어야만 된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난번에 승현 선생님이나 뭐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들도 뭐 구체적인 얘기들을 하는 게 아니라 기조연설처럼 기반을 이렇게 다져나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니까 조금 참아주시면 아마 잘 만들어 가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건축과 관련해서는 무지합니다. 그래서 관심은 있지만 예, 좀 듣는데 강의가 좀 굉장히 좀 어렵더라고요. 예. 한옥에 대한 어떤 사전적 정의를 찾아보니까 우리나라 전통적인 건축 양식으로 지은 집이라고 되어 있어요. 아까 그 전주 한옥마을도 이야기하셨고 북촌도 이야기를 하셨는데 거기 가서 보면 지붕은 대체로 이렇게 기와로 돼 있는 것 같았고요. 대부분 다. 나머지 생활 양식은 지금 저희가 옛날에 경험하지 못했던 즉 양옥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형태를 띠고 있어서 저는 이제 그래서 뭐 어떻게 한옥이라고 하는 것들을 어디까지 한옥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거냐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저도 이제 의문을 가졌었는데 방금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데가 한옥이다라고 한다라고 하면 거기에 도 큰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나 단지 그 우리 한국의 한국인의 집 코리안 스타일 하우스라고 되어 한옥을 그렇게 명칭한다라고 하면 최소한 우리 그 한옥학회에서는 한옥이라고 불리려고 그러면 지붕은 어떻게 되고 최소한의 어떤 그 조건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정립을 해서 그렇게 해서 좀 나가면 여기는 이거를 한옥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않겠냐 뭐 이런 생각을 좀 해봤는데 교수님 생각은 좀 어때요? 그래서 법으로 벌써 지정을 했어요. 그래서 한옥 및 건축자산인가? 건축자산 및 한옥의 보호를 위한 법이라고 정확한 이름 모르겠는데 건축자산과 한옥인가? 뭐 이런 식으로 같이 이름이 붙은 법규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 한옥이라는 건 어떻게 됐고 그 다음에 그 규정들이 그 건축공간연구원이라는 곳에서 이렇게 규정으로 이렇게 만들어져 가지고 조사를 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이제 한옥에 대한 전수조사가 거의 끝났거든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충북에 한 7만가 개 정도의 집을 조사해서 2만 몇 개 정도를 등록을 해놔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 충북에만 그리고 전국은 이미 거의 다 조사가 끝나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규정적 제가 이제 정확한 규정은 거기에 이제 이렇게 항목에 이제 나와 있어요. 그래서 뭐 기둥은 어떻게 생겨야 되고 지붕은 어떻게 생겨야 되고 있는데 그거는 이제 법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그 법은 법에 따른 논리대로 돌아갈 거고 한국 사람의 인식은 또 다를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분들이 뭐냐면 보통 일반에 이제 관심 있어 하시는 분들이 생각하는 한옥과 법이 규정한 한옥이 다른 거예요. 그 괴리가 다르고 또 배웠던 것과 눈으로 봤던 개념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게 더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더 다양성을 가지고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예를 들어서 똑같으면 그러면은 재미가 없죠. 그냥 계속 똑같은 거 만들어야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금은 발전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법의 규정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